추미애 장관이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사실은 논란을 더 증폭시킨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야당이 더 도끼를 품었달까요? 설사 당시에 보좌관이 추 대표의 지시가 없이 했어도 그거는 정치적으로는 추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하는 게 이 상태에서 과연 정권한테 여당한테 득이 될까? 저는 사실상 수습 불가라 보죠.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검찰 개혁. 네. 그걸 위해 가지고 벌려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건들을 추미애 장관이 마무리 짓기 전까지는 빼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외통수에 걸렸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입니다. 시사 끝장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여서 물러났는데 이번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된 아들이죠. 추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또 뜨겁게 이슈를 달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슈 중점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이 됐죠. 네. 근데 이번은 뭐 신설합당이라는 게 아니니까 승계정당이니까 그냥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라 해도 됩니다. 예.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의원님, 네. 추 장관 아들 의혹 이게 사실 뭐 지난해 좀 불거졌고 검찰에 고발된 게 1월 달인데 지금 한 8개월 지난 이 시점에서 특히 아주 최근 들어서 이슈가 뭐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 그러니까 처음에 추 장관 청문회에서 이게 이제 의혹이 제기됐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당시 보면서 약간의 이제 행정착오 정도 혹은 뭐 절차상의 어떤 미비 이런 정도 단순화하자 이런 정도의 문제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최근에 이제 뭐 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잇따라 이제 제보자들의 그런 녹취 이런 걸 공개하면서 이게 이제 엄마 찬스 논란으로 불거졌고 핵심은 어쨌든 그 과정에서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건 지금 확인이 된 사항이죠? 그거는 사실은 동부지검에서 그 조사를 받을 때도 그 해당 이 지휘관이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그 수사관이 조사하는 수사관이 그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 근데 전화 받은 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조서에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조서 누락 논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팩트로 확인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평창올림픽 통역병 보내달라. 이거와 관련해서도 국방부의 장관 보좌관으로 나가 있는 정책보좌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나가 있는 민주당 출신의 인사가 대표실에 말하자면 요청을 받고 전화를 받고 움직였다라는 것도 이제 팩트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 사안 다 일단 부적절하고 이게 이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대상이 될 만하다고 해요. 김영란법은 기수만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미수도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청탁하는 것 자체가 그 결과에 관계없이 일단 청탁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려고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3년 이하 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그 위법이고 그리고 공직자의 경우에는 이제 더 그 가중해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권익위도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내는 것을 피해가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상황상. 추미애 장관이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사실은 논란을 더 증폭시킨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소설 쓰신 애가 이 장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야당이 더 도끼를 품었달까요? 뭐 이런 게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일단 이렇게 됐으니 검찰 수사가 어떤 결론을 안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8개월까지 올 수사인가 싶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간단한 문제지 않습니까? 법리 적용이 어렵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어서 사실관계 확인에 기초해서 법리만 적용하면 되는 문제인데 검찰이 더 이상 이걸 좀 미루기 어렵게 된 상황이고 정치적으로도 지금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어쨌든 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그 논란을 치르고 아직도 그 여진이 남아 있는데 그때와 뭐 좀 차원이 다르다고 하지만 그 후임자가 지금 뭐 어쨌든 검찰 개혁 진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이런 개인 신상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어서 상당히 그 정권이나 여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고심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최고는 어떻게 봅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했던 이 두 가지 잣대를 이용하면 됩니다. 두 가지 잣대? 자, 첫 번째로는 우선 그 보좌관이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공무가 아닌 개인적 사무를 처리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부인인 김미경 그 교수가
안철수 의원실 그 보좌진의 어쨌든 그 지시를 사실상 내려가지고 어떤 뭐 사적인 여러 가지 기차표나 부분을. 이런 거 사는 거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네. 그때 맹공을 했던 적이 있어요 민주당이. 예. 뭐 공적인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부터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공격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적으로 어쨌든 보좌관을 공무원 신분의 보좌관을 이제 쓴 것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형태의 비난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군 복무하면서 보직에 대해 가지고 또는 네. 차출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지금 두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카투사 통역병을 이제 사실상 그 평창올림픽에 차출하는 문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애초에 자대 배치 때부터 어떤 청탁이 있었다라고 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누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되냐면은 과거에 국정농단 사태 때 우병우 전 수석 아들이 있어요. 이 친구를 운전병으로 서울 경찰서에서 의경 코너링 잘한다는 갔다 그거 했는데 기억납니다. 그거 하도 물고 늘어져가지고 그 경찰도 답할 게 딱히 없으니까 코너링이 좋다. 네. 잘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그냥 얘기했고 그것 때문에 조소도 받고 이랬는데 이 건이 어떻게 됐냐면요. 나중에 우병우 수석 아들 같은 경우에는 출국 금지 대상자가 되고 귀국시 통보 대상자가 됩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의 강제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이제 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의 짬뽕입니다. 이거는 네. 추미애 장관 건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그 당시에 민주당의 기준으로 네.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은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이 상황에서 밀리면 안 된다라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고 감싸고 있는데 보좌관이 뭐 추 대표의 당시 추 대표의 지시 없이 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것까지 어떻게 추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는 식의 항변도 있는데 또 막 일부에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뭐 반격이다 뭐 이런 네네, 얘기까지 뭐 그것도 하고 있어요. 있고 근데 네. 설사 당시에 보좌관이 추 대표의 지시가 없이 했어도 그거는 정치적으로는 추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나 싶어요. 아, 예. 그 사실은 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무근이다, 소설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소설이 사실로 좀 점점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약간의 그런 그 뭐 배신감이나 이런 것도 좀 일부 느끼는 것 같고 지금 20대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 이번에 또 뭐 나온 저 데이터 보니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지지율이. 아니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 영린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 정서상 그게 교육하고 군대 문제. 군대예요. 근데 민감하죠.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고 또 당시에 카츄샤 부대에서 같이 근무하던 사병들 중에 결국에는 통역병 그런 외압으로 인해서 애초에 이게 이제 시험과 면접으로 선발을 하는데 거의 선발 직전까지 갔다가 나가리 되고 토익이 거의 만점인데 네. 그 제비뽑기 해가지고 떨어졌다 이런 증언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게 굉장히 사실은 그런 감정선을 건드리는 그렇죠. 그런 그 내용들이거든요. 저는 정치적으로 어쨌든 이거를 뭐 검찰 수사는 수사고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좀 수습이 필요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수습하려면 방법이 달리 있습니까? 추 장관이 뭐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하는 게 이 상태에서 뭐 어거지로 수행을 할 수는 있을 텐데 그게 과연 정권한테 여당한테 득이 될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 이준석 최고는 이걸 어떻게 민주당 여권에서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상 수습 불가라 보죠. 아, 네, 왜냐하면 아까 이미 선을 넘었다. 박 의원님 말한 어떤 정무적 판단이 사실 지금 상황에 필요한 시점인데 전선을 너무 많이 벌려놔가지고요. 네. 예를 들어 지금 그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검찰 개혁, 네. 그걸 위해 가지고 벌려놓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서 예를 들어 뭐 본인은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한동훈 그 이동재 건도. 네, 그럼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게 되면은 지금 그 건만 해도 외견상으로는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독단을 발휘해가지고 그런 어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처럼 보이는데 장관이 사퇴하면 그러면 이동재 기자나 아니면 한동훈 검사에 대한 어떤 그런 공세적인 입장은 철회하는 겁니까? 그렇게 못 한다고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건들을 추미애 장관이 마무리 짓기 전까지는 빼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외통수에 걸렸다 이렇게 보는 거고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뭐 워낙 전선을 넓히면서 하다못해 이제 부동산 문제까지 거론하다가 요즘 들어 침묵 모드에 가깝거든요. 네. 예, 대야 공격수 및 무슨 뭐 대검찰 공격수 및 거기에다가 부동산 문제에 관심 있는 법무부 장관 및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예. 지금 대중적으로 봤을 때 위험한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걸린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 물러나길 바랄 거예요. 계속 그냥 수렁처럼 사골처럼 계속 물고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정권 입장에서 보면,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실은 검찰 개혁의 어떤 제도적인 개혁의 측면은 다 됐어요. 이미 다 뭐 국회 와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문제는 공수처가 정리가- 아직 출범 못한 게 예, 그게 예. 한 가지 지금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조바심이 나는 거일 거고. 네. 그리고 이번 인사를 통해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검찰 내에 현 정권의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세력들을 다 흩어놔 버렸어요. 예. 그리고 검찰 내에 이제 다른 세력 이성윤 지검장을 중심으로 한 네. 다른 세력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검찰 내의 일종의 균형이랄까요? 이런 것도 뭐 저는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공수처가 아직 출범하지 못한 게 지금 장관이 이 시점에서 물러나기에 좀 부담스러운 대목이기도 하고 또 이 정부가 인재풀을 좀 좁게 쓰는 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후임이 또 마땅치 않을 수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워낙 핫한 자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등등의 부담이 있는데 그런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태를 길게 끌고 가서 좋을 게 뭐 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조국 장관 논란 때하고 또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조국 장관 논란 때는 어쨌든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이 정치 검찰들의 조직적인 저항이다. 그리고 당시에 사실은 검찰의 수사가 과잉됐던 측면도 분명히 있고 네. 언론의 보도도 과잉됐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은 뭐 두 번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된 의혹 이것이 그야말로 불붙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 20대 지지율이 정부 여권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빠진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불공정 이 부분에 대한 이 젊은 세대의 분노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도 또 적용되는 것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게 하반기 전국에 또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지켜보시겠습니다.